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정보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은밀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네네. 여성의 감기라고도 얘기를 하는 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여성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질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분들이 감기라고 불리는 질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고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여성 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산부인과적으로 감기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질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질염은 굉장히 흔한 질병이죠. 그럼 질병은 왜 생기고 질염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증상은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염은 어떤 분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나요? 예, 질염은요 우리가 크게 4가지,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세균성 질염이 있고요. 그 다음이 칸디다성, 곰팡이 질염이라고 하는 칸디다성 질염이 있고요. 그 다음이 원충류 감염이 있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고 나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노인성 질염, 즉 위축성 질염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염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각의 질염의 증상은 다릅니다. 첫째, 우리가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색 분비물이 노랗거나 또 생선 비린내가 나거나 물론 가렵죠. 그리고 분비도 있으면서 소변을 볼 때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고요. 또 아랫배가 왠지 불쾌한 그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균성 질염이 가장 흔한 질염의 종류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칸디다성이라고 하는 곰팡이 질염인데요. 칸디다성 곰팡이 질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첫째, 우리가 왠지 이 분비물이 치즈 덩어리 같은 두부를 으깬 것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가렵습니다. 특히 외음부도 특히 가렵고 부종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게 대표적인 가려움증을 대표하는 게 우리가 칸디다성 곰팡이 질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게 원충류 감염인데요. 이것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고 하죠. 사실 이것은 성병에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공이 파트너도 함께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비물은요 녹색물의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거품이 낀 그런 쌀뜨물과 거품이 낀 그런 분비물도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가려움증이라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또 소변에 불편하다든지 공이 다른 질염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염은 아니지만은 나이로 인해서 나이가 드심으로써 여성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노인성 질염 즉 위축성 질염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축성 질염은 대표적인 게 결국 가려움증이면서 분비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관계 가질 시 아무래도 성교통, 소변 볼 때 배뇨통, 또 아랫배 건조함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질염의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질염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사실은 우리 여성들의 질 안에는 좋은 균들이 6, 7가지 종류의 좋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좋은 균들의 균형이 깨지면 원래 질 안에는 강산성, 폐하 4 정도 되는 강산성인데요.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게 그 증상이 나타나려는데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질염이 자궁염증이라든지 나팔관염증이라든지 더 심하면은 광범위하게 골반염까지 더 심하면은 결국은 우리 가임기 여성 같은 경우는 불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방치하면은 안 좋은 결과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염을 치료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료는 원인에 따라 틀리게 되겠죠. 가장 흔한 세균성 질염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항생제를 일주일 정도 사용하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완치가 되는 거고요. 물론 재발도 됩니다. 그 재발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세균성 질염은 첫째 우리가 항생제를 한 일주일 정도 투여하게 됩니다. 물론 질정도 같이 병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칸디다성 질염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항진균제를 위례만 먹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몇 회 나눠서 복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만성적인 경우에는 거의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물론 질정제와 가려움증에 관계되는 연고도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트리코모나스 염증은 대표적으로 남녀 공이 파트너와 같이 치료해야 된다는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그게 맞는 항균제를 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균제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공이 그래서 뭐 특별히 완치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노인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원인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 부족이기 때문에 뭐 에스트로겐 요법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음부 여성 호르몬 연고라든지 여성 호르몬 질증을 사용하면 많은 증상들이 호전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칸디다 질염이 재발도 쉽고 자주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요게 이유와 혹시 예방법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칸디다 질염은 사실은 가장 잘 생길 수 있는 분들 그 요인들이 있어요. 원인은 곰팡이이기 때문에요. 곰팡이 경우는 습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몸이 질환이 습하지 않고 외음부가 습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잘 걸린 분들은 첫째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또 임산부, 또 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잘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 질염의 그 예방법으로는 역시 습한 것을 피하고 팬티를 꽉 조이는 팬티를 피한다든지 항생제라든지 피임약을 너무 장기간 복용한다, 그런 것들을 요인을 좀 제거해 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성관계 후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좀 예,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굉장한 질문이 많으십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런 미디어에서 여성 질 세정제, 또 다른 어떤 먹는 것들, 그런 이 선전을 광고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잡지에서 보고 의사에게 직접 외래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질 세정제는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질 세정제는 글자대로 질 안에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깥쪽을 우리가 소킹하듯이 촉촉촉촉 이렇게 씻어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요. 질 안쪽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질 세정제를 너무 사용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 안에 정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세균들이 번창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질 안에는 씻지 않는 게, 세정하지 않는 게 또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사용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질 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은 락토바실lus균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좋은 균들을 이 세정제가 죽여버림으로써 그 오히려 나쁜 균인 현미성 세균들이 질 안을 더 차지하고, 이로 인해서 이 질환이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조건을 훨씬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락토균들이 현미성 세균으로 대치돼서 결과적으로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칸디다 곰팡이 질염이라든지 다른 질염들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세정제는 질 안에까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서 성관계 후에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 진정으로 파트너를 위한다면은 첫째, 콘돔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콘돔은 우리가 거의 90% 이상을 어떤 임신, 성병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콘돔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히 할 수 있는 성관계 후에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 안이 아니고 질 바깥쪽을 흐르는 물에, 샤워물에 자꾸 씻어내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다른 좋은 팁이 있다면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소변을 보게 되면 질 안에, 질 안으로라든지 요도라든지 남성도 마찬가지죠. 소변을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균이 타고 올라오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치료 외에도 질염의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질염이 아주 많이 빈번한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 여성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이 특히 이런 질염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스트레스 줄이기. 스스로 스트레스 줄인다는 소리는 내 생활의 리드미컬한 생활의 패턴을 갖자는 뜻이죠. 그리고 면역력 높이고. 그래서 그 일환의 방법이 요즘에는 우리가 먹는 질 유산균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 세정제 좀 사용한다든지, 또 이렇게 그 팬티를 이렇게 꽉 끼는 팬티를 입지 않는다든지, 물론 콘돔을 사용한다든지, 또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그 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음주 흡연을 좀 줄이시는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간과하기 쉬운 질병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
보통 가임기 여성들은 질 분비물이 증가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질염이 걸렸구나 라고 정상적인 분비물도 약을 자기 판단하에 질정을 넣는다든지 그냥 있는 항생제를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러한 증상들이 더 악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증상들 분비물, 색깔, 냄새, 또 모양새 그런 게 보통 내가 가지고 있던 분비가 틀린다고 할 때는 먼저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간단한 외래에서 질려만 봐도 아마 그런 질염이 정상적인 건지 어떤 특이한 건지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면 2, 3일은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꼭 먼저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검사를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염은 트리코모나스 질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성병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질염이라든지 칸디다 질염이라든지 물론 노인성 질염, 유축성 질염 같은 경우는 파트너의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파트너 치료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먼저 진단을 정확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턱대고 질염이 뭐 성병이다 아니다 그 판단은 본인이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또 제목으로 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